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경기 북부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올해 푸른 뱀의 해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덕현 연천 군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군수님이 혼자가 아닌 또 네. 우리 미롱이 고롱이가 함께 했어요. 네. 이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연천의 역사하면 30만 년 전에 전곡리 선사 유적지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거를 상징하는 고롱이, 미롱이 캐릭터입니다. 고롱이, 미롱이가 굉장히 깜찍하게 변한 네. 것 같아요. 2004년부터 살았다는데 어떻게 이번에 리뉴얼 된 건가요? 예,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좀 부드럽고 네. 친근감 있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다가가는 그런 리뉴얼을 했습니다. 고롱이, 미롱이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나요? 고롱이, 미롱이 가면 우리 선사 유적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사유적지 가면 네. 언제나 이 네. 친구들을 예, 만나볼 수 있겠군요. 예, 반갑게 맞이해서 인사드릴 겁니다. 2004년생들은 나이가 같아서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새해에 네. 10개 읍면을 한 번에 열흘 만에 도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 직접 만나셨는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네. 1월 달에 10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맞이해서 군민께 인사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24년도에 군정의 성과를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나아가서 25년도에 새롭게 군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정책 방향을 가실 것인지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네,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년과 달리 금년 10개 읍면 주민 대화를 통해서 느낀 생각은요. 우리 연천 군민이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과거에 주민 대화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읍면 건의사항이 많이 수렴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크고 작은 개인과 관련된 민원도 많이 주를 이루었는데 금년도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것, 마을을 위하고 그 해당 읍면을 위하고 나아가서 연천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연천군이 이제 다 함께 미래로 가는 우리 연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또 그래도 군정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분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하나하나 다 되새기고 네. 계시네요, 아직까지. 네. 네. 연말까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5년 맞아서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30억 원이나 또 확보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해 공모 사업 신청해서 국비 30억, 지방비 20억 해서 50억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읍에 시니어 체육센터 어르신들 주 이용 대상으로 거기에 맞는 체육 전용 센터를 26년 내년도에 이제 착공해서 27년도에 오픈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연천은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좀 많은데 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시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또 센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은퇴자 이후도 많은 시간을 여유와 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진하는 방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에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지역 특화 품종으로
쌀, 그렇게 쌀을 강조하셨는데 또 매일 첫 쌀, 이것도 공모하셨죠? 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말에 출시됐는데 품질, 뭐 소개, 자랑을 네.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주 한마디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어요.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첫쌀, 연천쌀, 우리 그 경기농업기술원과 협업해서 기후 변화에 맞는 맞춤형 대응 쌀입니다. 그래서 연진벼를 주 연천군의 장목으로 선택되어서 지난해까지 약 350헥타 시험 재배를 마쳤고요. 금년도에는 2,000헥타를 목표로 전 지역에 재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 쌀이 워낙 미질이 좋아서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농민들은 안정적인 생산자로서의 역할만 끝나면 이것을 마케팅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과 지역 농협과 손잡고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 그 목표는 농민들의 소득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또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품종이 아까 연진벼라고 하셨잖아요. 연진벼는 뭐 좀 특이한 다른 게 있나요? 네, 연천의 보석, 보배진인데요. 연천의 참맛, 연천의 진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또 연천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 연천, 민선 8기 연천군이 가장 또 힘을 줬던 일 중에 하나가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 가운데 또 전철 1호선, 그 개통 1년, 연인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개통의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크게 보고 있는데요. 네. 연인선, 연천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 연천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원선 연천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출발역이자 또 종착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23년 12월 16일 날 개통해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고요. 그래서 생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전국리 구석기 축제라든지 농산물 큰 장터에 예년 없이 많은 그 시민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한층 편리하게 접근성이 나아진 전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우리 연천군 관광 방문 인구가 2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이러한 그 기반 이외에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2030년에 생활인구, 연천군 방문 인구를 1,00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역세권 주변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고 적은 상점가의 활력화, 또 신규 신축 건물의 들어섬, 이런 걸 보고 또 역사 주변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배회하고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고 또 지역에서 소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전철 개통의 힘은 날로 크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군수님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그 1,000만 인구를 달성하겠다라고 하신 게 생활 인구에 대한 그 1,000만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 또 고속도로까지 또 이렇게 뚫리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힘을 쓰고 계시죠? 예. 25년도 금년도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연천군 인프라에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8월 달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년 8월 말까지 1년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는 당초에는 서울에서 양주까지만 노선이 설계되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천군의 노력으로 양주에서 연천까지, 그래서 결론은 서울에서 연천까지 약
55km 정도의 고속도로 구간인데 금년도 타당성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필요성, 타당성을 확보해서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금년도의 최대 목표고요. 이 교통 이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전철 개통으로 인적 사람의 수송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물류의 문제입니다. 물류의 원활을 위해서는 그 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물류 문제가 걸림돌인데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선 8기 군정 정책의 중요 키워드가 4통팔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고속도로는 연천군 4통팔달의 마침표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열리면 시대가 열린다. 곧 과거에 모든 길은 로마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로마로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앞으로 여기서? 수도권 모든 출발은 연천으로 시작한다. 이라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까지 뚫리면 아까 55km? 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서울에서 시내까지 다니는데도 키로는 작아도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그렇죠.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연천을 1시간에 올 수 있다 하면 누구든 네, 가깝게 느끼고 정말 이제는 연천이 바로 앞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강원도보다 훨씬 가까운 하지만 강원도만큼 훨씬 좋은 강원도보다 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생태 평화 정원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연천군 중면 삼곤리 또 나아가서 횡산리 일대입니다. 태풍 전망대와 임진강 그리고 옥녀봉 우리 북녘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매일 전하고 있는 그리팅맨이 있는 그 일대에 30만 평방미터 규모로 국가 정원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공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부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우선 그 DMZ를 중심으로 남쪽에 반달 모양의 국가 정원을 만드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소통의 기회가 열린다면 북쪽에 나머지 반달 모양의 국가 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달과 반달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보름달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보름달이 완성체가 곧 세계 생태 평화 정원입니다. 왜 생태라는 얘기를 놓냐 하면 이 임진강 유역은 생물권 보존 지역이고 생물 다양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잉태되어 있는 그런 농축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 평화 정원이다. 그래서 그런 그 큰 최종의 목표를 가지고 1단계로 국가 정원을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통일부 차관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제가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통일부에도 보고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것은 나가서 연천군에서 이 정원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해야 할 전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예, 우리 통일부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연천군이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도라는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면 이것이야말로 세계 유일무이한 평화 정원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날까지 부단히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간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죠. 밝힙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네요. 세계 평화 근데 반달을 만들어서 이제 보름달을 또 만드는 그 계획까지 미래까지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시고 그 구상이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미리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메시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국가 정원 자체, 세계 그 평화공원 자체 그 네임에 다 그게 담겨 있는데 저희 몰랐거든요. 아, 이렇게 멀리
군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그걸 저는 만들 때.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네. 그러나 그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정교한 기획과 네.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네. 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지금 경의선, 동해선 그 중심의 경원선이 중심축인데요. 네. 경원선만 지금 남북으로 아직 열리지 않았잖아요. 이 경원선이 과거에 용산에서 연천, 원산까지 가는 교통 노선이었는데요. 아마 어느 시기인가 먼 훗날 그런 그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그 이번 연도에 또 그 많이 관심사가 있는데요. 그 종합 장사 시설이에요.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장사 시설이 없어서 막 5일장, 6일장까지 한다는 뉴스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장사 시설 추진하고 있으신데 그 장사 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어떠세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95% 이상 다 너나 없이 이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변환이 왔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4일장, 5일장을 지내야 되고 하물며 그것도 강원도 속초, 원주, 인제까지 원정 화장을 해야 되는 힘듦, 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의 화장장, 장사시설은 시급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서 최적 후보지를 주민이 요구하는 자리에, 즉 연천군 그 신서면 답곡리에 이제 후보지가 정해져 있고요. 이달 말이면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월부터 다음 단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 연천군의 종합 장사 시설이 설립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모이신 어르신들이 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도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이제는 화장까지 마침표를 찍어 드리는 것도 복지의 역할이다.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또 연천 국민분들께 올 한 해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더 없는 그 집요함과 절실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무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약 3년 동안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얻어진 지금까지의 생각은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군민 모두가 원하는 삶을 더욱더 윤택하기 위해서는 먼 길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차질 없이 후퇴하지 않거나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25년도는 을사년인데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상스러운 동물이죠. 풍요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천은 주력 산업이 농업입니다. 기후 위기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소득 생산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지역의 많은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좀 더 활력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와 지혜를 우리 기본 바탕으로 새해에는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뜻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현 연천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